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피부 가려움증, 만성 피부 가려움증, 두드러기. 만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뭐 하루 이틀 간지러워서 긁고 괴로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몇 년 고생하시는 분들께 제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전에 한번 저희가 다뤘었어요. 만성 가려움증, 피부 소양증, 건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난치성 피부 질환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는데 환자분들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방치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메일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에서 한약재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한약재, 자, 피부를 치료할 때 어떤 한약재를 쓰면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원리로 피부의 증상이 소실되게 되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o! 자, 피부 소양증. 우리가 환자들께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그냥 간지럽습니까? 아니면은 모기 물린 듯이 두드러기처럼 막 올라오면서 간지럽습니까? 두드러기처럼 막 볼록볼록 올라오진 않는데, 올라오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판상형으로 증상이 육안으로 보이면서 간지럽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데, 그 육안상 보이는 형태에 따라서 지칭하는 용어들이 다릅니다. 그냥 판상형으로 평평하면서 붉게 반점처럼 생기면서 간지러운 걸 건선이라고 하죠. 건선은 이 표면에 그 꼭 물고기 비늘처럼 각질이 생기면서 이렇게 각화되는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붉고 많이 간지럽습니다. 그리고 만성 두드러기는 두드러기 한 번쯤은 나보신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꼭 내가 이제 만성 두드러기 질환 환자가 아니어도 맞아요 선생님, 저 뭐 상한 음식 먹고 두드러기 난 적이 있어요. 또는 뭐 주사를 잘못 맞고 뭐 백신을 맞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일간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또는 뭐 뭘 어디 가가지고 뭘 만졌는데 두드러기 올라와서 한 3, 4일 고생해서 주사 맞고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 먹고 가라앉은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경증이죠. 경증이고, 오늘 다룰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성이에요. 만성. 너무 고생하시는 환자들, 막 몇 년, 10년, 20년 되신 분도 제가 환자들 봤거든요. 너무 긁음이 심해요. 긁는 게 심해가지고 피부가 온전하지 않아요. 다 긁힌 자국. 안 긁으려고 제가 입 꽉 깨물고 버텨도 밤에 무의식 중에 자는 중에는 제가 다 긁어놨더라. 막 이렇게 손톱 자국 나 있고 피 나 있고 막 긁은 자국이 이불에 묻어가지고 진물이나 피가 막 이불에 아침에 일어나면 막 묻어 있고 매일 이불 빤다 이런 환자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괴로워하세요. 소양증은 안 겪어본 환자들은 이 괴로움을 모릅니다. 뭐 그 피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 그렇게 괴로울까 싶지만,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픈 분들, 무릎 아픈 분들 더 그것보다 어쩌면 더 괴로울 수 있어요. 사람이 미칠 정도로 괴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의원에 오실 때는 이 환자들이 이렇게 만성이고 증상이 오래된 환자들이 처음부터 한의원에 오지는 않겠죠. 그죠? 다들 피부과적 치료를 먼저 해보십니다. 저희도 사실 그렇게 추천을 해요. 이 어떤 소개를 받고 본인이 이런 증상으로 고생을 한다 하니 내 친구가 되게 피부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한의원을 소개해 주더라 해서 오셨는데, 이게 그 증상을 여쭤보면 뭐 그저께 회식을 했는데 돼지고기가 좀 나랑 안 맞았는지 그때부터 올라옵니다. 한 3일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 환자분 이 경우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피부과 가셔서 증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 주사 놔줄 거고 약을 한 2, 3일분 드시게 될 텐데 그럼 가라앉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경증이 아닌 중증은 그런 것들을 다 일정 기간 동안 해보신 환자들을 이제 저희가 만나게 되잖아요. 가벼운 항생제 썼다, 그 다음에 연고를 썼다, 근데 이게 차도가 없어서 스테로이드를 썼다. 그리고 그것도 차도가 없어서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을 했다. 그리고 면역의 문제인가 싶어서 면역 억제제까지 복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 2년 됐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환자분들께서 그 치료 과정 중에 나으신 분들은 저랑 만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치료들을 해보셔도
증상의 감소가 없고 이런저런 약을 많이 먹으니 오히려 속만 좀 쓰리고 위장만 나빠지는 느낌이어서 한방으로 한번 치료를 해보려고 상담을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디테일하게 체질을 파악을 하죠. 자, 체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환자분들마다 체질이 다 달라요. 인터넷에서 한의학적 체질 또는 사상 체질 이렇게 쳐보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환자들 체질은 천차만별입니다. 이 사상 체질도 아주 대략적으로 큰 분류로 나눈 거예요. 소양증 환자분들 오시면 뭘 판단해야 되냐면 이런 대략적인 체질을 가지고 논하면 안 되고 이 환자의 식습관, 이 환자는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맵고 짠 음식, 그리고 막 이렇게 화끈화끈하게 화하게 올라오는 이런 음식을 즐기신다, 또는 싱거운 음식 위주로 먹는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 스케줄상 나는 이 식사 시간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시간 날 때마다 먹는다, 또는 규칙적으로 먹는다,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다. 나 같은 경우는 3교대여서 선생님 그 근무표에 따라 교대의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환자들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이 가려움증이 왜 왔는지를 저희가 찾아야 돼요. 왜냐면은 가려움증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억제시키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로 안 듣는 환자잖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이 생활이 쌓여서 이 질병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증상을 감소시키는 약을 쓰면서 재발이 안 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환자의 그 생활상을 교정을 해드려야 돼요. 선생님 저는 하루 일과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일과를 푸는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꼭 저녁에 맥주 한 캔이랑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야 나의 이 노동주의 개념으로 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 이런 경우에 이 생활을 3년 5년 하셨으면은 피부가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반응이.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은 일단 고쳐드리죠. 저희가 고쳐드릴 때 약제를 씁니다. 뭐 방풍, 그 다음에 목단피, 형계, 적작약 이런 약제들을 이 환자분의 생활상과 그 다음에 이 환자분이 생활을 하면서 독소가 어떤 원인으로 피부에 쌓였는지를 파악해서 해독시키는 쪽으로 이제 약을 쓰고 그 다음에 계속 저희가 티칭을 해요. 환자분 증상이 좀 나으시죠? 나으신데 이렇게 고생하셔서 치료하시고 이 기간 동안 가려우셨던 게 좋아지는데 또 재발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술 좋아하시더라도 조금만 줄일게요. 끊지는 못하더라도 좀 줄여보는 노력을 할게요. 이러면서 생활적인 티칭이 들어가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약제 얘기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목단피 뭐 이런 주의 약제들을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짚으면서 어떤 기능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목단피라는 약제는 인터넷에 쳐보면 항염증 작용이 굉장히 강하고 피부에 열이 울체돼서 발열작용하는 걸 갖다가 밖으로 이 청열시켜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드러기 난 자리들을 이렇게 만져보면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죠? 이 이제 울체된 피부 혈관을 소통시켜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목단피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적작약 설명드렸어요. 적작약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요. 작약에는 백작약과 적작약이 있는데 이 환자의 피부가 어떤 양상을 나타내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촉촉하게 만들어야 되고 각질이 심하고 이러면은 적작약을 배제하고 이제 백작약을 선택해야 되고 부종이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어오르는 것도 심하고 열감도 심하고 각질은 좀 덜하다 이러면은 적작약을 선택하고 이런 그 디테일한 그 작업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작약 작약류도 피부에 아주 청기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언급했던 형계나 길경 같은 약제들도 천연 항생제의 작용을 해요. 인위적으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로 항생시키는 게 아니라 천연적으로 내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피부가 이쪽으로 벗어난 길을 가고 있을 때 얘를 서서히 제자리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한약제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선생님, 저희는 타 지역에서 먼 데서 한의원 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다닐 시간이 돼서 오면서 치료를 받고 좋아지고 있는데 제 동생도 비슷한 이런 증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제가 제 동생에게 제가 먹는 한약을 좀 줘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물어봐요. 환자분 지금 일단 동생분이 없으시니까 동생분의 그 체형이 어떠시냐, 어떤 생활 패턴이시냐를 개략적으로 여쭤보면은 체격도 다르고 부모님 같지만 식습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피부의 양상도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다르단 말이죠. 근데 환자분들께서 내가 효과를 봤으니 나랑 비슷하게 고생하시는 이 친구에게도 좀 도움을 주고 싶다. 내 약 좀 나눠줘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한방은 맞춤 치료예요. 맞춤 치료. 내 증상과 나의 체질에 딱 맞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약을 써야 이 증상이 감소가 되지, 이제 좀 뭐 어줍지 않게 이렇게 약을 쓰면 약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사실 뭐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약을 몇 팩 먹여봤는데 증상의 감소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체질에 안 맞는 약을 먹었기 때문에 약이 듣지 않는 거예요. 약이라는 건 치료를 하는 걸 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치료가 되려면 이게 딱 맞아야 돼요. 아구가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약을 썼으니 맞아 떨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상의 감소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환자분들께서 제일 많이 메일로 문의하셨던 부분들이 그거였어요. 뭐 이런 약재들 인터넷에서 쳐보고 제가 뭐 이런 약재들로 지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약업사 같은 데 가서 지어 먹었다. 또는 뭐 약재 이제 식품용으로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조합해서 집에서 중탕하는 기계에다 넣고 끓여 먹어봤다. 그런데 뭐 더 가렵다. 또는 뭐 지금 이걸 2달째 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 좋아지는 기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성은 말 그대로 만성, 중증이잖아요. 중증은 어느 한계를 벗어났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민간요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이 낮은 단계 증상이 아니라는 거죠. 고단계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전문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괜히 증상만 좀 키우지 말고 디테일하게 내 체질을 잘 분석해 줄 수 있는 한의사를 찾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겋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굵어서 각화돼 있고 피부가 갈색으로 변해 있고 흉터도 굉장히 심하고 이런 환자들 보면 진짜 눈물 납니다. 제가 상담하다가 같이 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환자분 어떻게 이렇게 생활하세요? 진짜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되도록 놔두셨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아 내가 치료를 안 하려고 방치한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또 낫다내는 한다고 했는데 그 치료들이 내 체질과 안 맞았는지 효과를 볼 수가 없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특히나 아이들이 치료를 하러 왔을 때 7살, 뭐 6살 또는 더 어린 소아 아토피 환자들 보면 진짜 눈물 납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막 애들 막 가려운데 긁고 말도 제대로 이 증상의 괴로움을 호소 못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울기만 하잖아요. 괴로우니까. 그런 애들 보면 정말 막 제 피부라도 벗겨서 이식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데 정확하게 체질을 분석하고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분들 상담을 하실 때 정말 눈물 납니다. 원장님 이거 우리 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 건강한 피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나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더라. 100세 시대더라. 뭐 40년을 어떻게 버티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버티지 않으셔도 돼요. 치료해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한의원에 또는 피부를 잘 보는 한의원에 내방을 하셔가지고 나의 체질을 잘 파악을 하는구나 이런 판단이 드시면 증상에 맞는 한약을 지으시고 피부를 소통시키는 혈자리에 주기적으로 침치로 들어가시고 이러면서 좋아질 수 있으니까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영상에 제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드린 이 만성 피부 가려움증 두드러기에 대한 영상이 이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